자, 직장에서 사이킹 스킨 호시가모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본어로 구글에다가 시부야 바이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린 정말 수상한 사이트고요. 얼마인지도 모르게 해놓을 테니까 제발 우리 사이트에서 사지 말아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본에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일본에서만 파는 K뷰티 화장품 메이크업 편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만 파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대박이 난 K뷰티 화장품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K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여 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제가 일본의 K뷰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쌓아온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한테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뻥치지 마. 이렇게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일본인 직원분 목소리 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누아 브랜드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성초 이런 제품들 올영에서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일본에서도 아누아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들은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올영엔 안 깔려 있었거든요. 아누아에서 나온 복숭아 라인입니다. 갑자기 복숭아요? 복숭아가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뭐 몇 번 갔던 이런 돈키호테에는 아예 복숭아 향 나는 화장품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되게 인기 많은 바디케어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복숭아 향 나는 바디 로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누아에서도 일본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복숭아를 제품화 해가지고 만드셨나 봅니다. 이 단상자도 한국 버전이랑 다르게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 깔려고 다 맞추신 건가 봐요. 설명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토너 그리고 세럼, 우리가 스킨이라고 부르는 토너 제품을 토너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내놓으신 거는 정말 잘하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일본 시장 진출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텐 아무것도 아닌 말이 일본 가면은 네? 싶은 단어로 곡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스킨과 로션입니다. 스킨 로션이 왜? 일본에서 우리가 스킨이라고 부르는 거를 화장수, 캐쇼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쵸? 맞아요. 혹은 로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쵸? 네. 일본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 하면은 시세이도일 텐데요. 시세이도의 레전드격, 그러니까 처음 화장품을 만들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빨간물 토너였어요. 화장수였어요. 그래서 시세이도나 혹은 일본의 대기업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찰랑찰랑 우리가 부르는 스킨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불어 로션 이렇게 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로션이라는 거를 이런 화장수에 쓰냐? 진짜 그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도 프랑스에서 하는 만국박람회 이런 데에 자기네 시세이도 일본 직원들을 데려가가지고 문을 넓혀라 이렇게 하고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어식 네이밍에서 이런 걸 로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스킨이라는 명사가 일본 사람들의 일상적인 회화 생활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피임 도구. 뭐라고요? 쉽죠? 라쿠텐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최고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서 피임 도구 1등을 하는 브랜드명이 스킨입니다. 이 친구의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약간 우리 데일밴드, 스카치 테이프 이런 느낌으로 그 피임 도구 하면은 스킨 요런 게 좀 그렇다. 네, 좀 그렇죠. 자, 직장에서 사이킹 스킨 호시가모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비임그? 피임 도구. 네, 비임도구.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께서 이제 일본에 진출하실 때 이런 거를 신경을 쓰시면 참 좋겠다. 자, 그럼 로션은 왜? 왜냐면 일본의 그 대기업 브랜드들에서도 스킨을 로션이라고 쓴다며. 그게 말이죠, 그 시세이도에 같은 데서 나오는 라뿌앙 어쩌고저쩌고 스킨 브라이트닝 로션, 그러면은 화장품으로 하는 그 스킨, 화장수가 되는 게 맞는데, 자, 로션 단따이로 성인 도구? 로션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윤활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구글에다가 일본말로 로션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 때려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진짜라고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스킨보다 로션 쪽이
더 많이 그 성인용품 네.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는 스킨 다음 단계, 크림 전 단계 그 로션은 뭐라고 불러?乳液, 유액이라고 합니다. 너 요즘 피부 관리해? 그러면 사이킨 같듯이乳液 몇 점塗ってるよ이렇게 얘기하면은 로션 엄청 바르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유화 제형 로션 내시는 브랜드들에서는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싱 제품들도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특히나 믹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들 아시는 그 콩 에센스 있죠? 요게 또 일본에서 잘 돼서 얼마 전에 성대하게 엠베서더 발표회 이런 걸 하셨어요. 자, 엠베서더가 프리지아, 그리고 새로운 믹순의 일본 시장 모델로 구엔닉스 현솔로 지니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던 순간 프리지아와 지니의 이미지와 믹순이 매치를 하는가? 라는 물음표가 제 머릿속에서는 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 시장에서의 모델 선호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다르게 하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초템이 이런 토너류, 일본에서 말하는 화장수류, 그리고 세럼, 에센스, 앰플 등등으로 불리는 이런 농축 미용액류인데요. 만약에 이 복숭아 라인을 한국 타겟으로 발매를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크림이 나와줘야지. 한국 시장에서는 1년 365일 어느 연령대 되더라도 화장품 검색어 1위가 바로 수분크림! 그런데 이 수분크림이라는 말을 또 잘 뜯어보면은요, 크림은 이제 가구 요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고, 이 크림의 하위 검색어로 수분크림, 영양크림, 탄력크림, 뭐 화이트닝 크림 등등등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는 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일본 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몇 달 전에 일본에서 발매돼가지고 지금 엄청 히트를 치고 있는 미용 실용서가 있습니다. 이게 메구미라는 일본 여배우가 집필한 미용 서적인데요.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옛날에 나왔던 게디뷰티 책 이런 실용서 느낌이거든요.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봅시다. 1장에 뭐가 나오냐? 매일 팩을 합시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목차를 쭉 보다 보면은 35세 이상부터는 크림을 바르자! 일본 소비자들은 어차피 자기네 기후가 뜨시고 습하고 섬나라라서 그렇기 때문에 크림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 소비자들의 10대, 20대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예 크림이 뭐예요?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들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애무상은 크림 바르십니까? 지금은 바르고 있어요. 25살부터 조금 늦게 그때까지는 건조를 안 느껴서 크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르고 계신 크림은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지금은 아누아. 제가 스킨책 했어요. 속건조 하고 있어서 크림이 필요하구나 계단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하시던 K-뷰티 브랜드들에서는 일본으로 가면은 조금 제형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일본에서만 팔고 한국에서는 안 파는 제품인데요. VT에서 혁님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귀여운 형님, 이분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낸 제품입니다. 얘가 에센스고, 이 집에서는 크림을 내셨군. 한국분이라 가지고 크림을 좋아해서 내신 게 아닐까? 근데 요거 제형도 산뜻해. 요 정도 제형까지가 지금의 일본 소비자층에서 원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다 막 이런 에센스, 앰플 이런 거 그냥 건너뛰고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죠.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스킨케어 제품 내놓는다? 그러면은 토너 제형 하나 내놓고 에센스, 앰플 제형 내놓고 크림까지 3단계 바르세요. 그러면은 소비자들도 오케이, 억셉트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실 때는 조금 더 가볍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에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브랜드로 넘버즈인이 있습니다. 숫자 세럼, 숫자 에센스 시리즈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되게 바이럴 타고 유행하고 있는 게 도자기결 파데 스킵 톤업 크림. 한국에서는 사실상 온라인에서 뷰티 제품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올영 1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모든 K-뷰티 제품들은 사실상 Q10, 라쿠텐으로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일 1영상 챌린지를 수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제 게임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따와가지고 영상 안에다가 여기 매일매일 그 비밀 코드를 집어 넣을 테니까 이 코드를 제휴한 사이트, 그때는 글로시박스였어요. 로 넘어가가지고 매일매일 입력하시면 그걸로 출석 체크가 돼가지고 거기서 추첨해서 큰 선물을 드린다, 이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이 이벤트 할 때 회사원 채널에서는 초반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글로시박스 서버가 터졌었어요. 그 바로 다음 달에 제 채널에서 1일 2영상 챌린지를 합니다. 스킴은 똑같아요. 여기에 코드 뜨고 쇼핑몰로 연결을 시키게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가를 안 하는 거예요.
뭐야 하루에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살 수 있을 정도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새로운 쇼핑몰은 무서워요. 신뢰감 없는 느낌이 있어요. 랩니다. 큐텐에서 보는 새로운 브랜드의 저기래.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망설일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쓰고 리뷰 보고 사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이트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항감이 많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거를 이제 브랜드들에다가 설득을 할 때 이걸 공포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몰로 일본에 진출하시려면은 그건 참 어려운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면은 큐텐 혹은 라쿠텐 혹은 아마존으로 진출을 하시는 게 궤도에 타기가 수월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게임 회사 있을 때도 일본 시장 관련한 PM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인사이트와 내 10년 동안 유튜브에서 이제 쌓아놓은 짬과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 영상에서 제발 사주세요. 이걸 사시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어. 자, 그래서 더보기란에 있는 큐텐 사이트, 판매 사이트까지 넘어갔어. 근데 어디서 탈락이 되느냐? 상세 페이지에서 탈락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텍스트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썸네일로도 조회수가 벌립니다. 이렇게 글자만 와다다다 박았는데 조회수가 벌린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 새로 진출하시는 그런 브랜드이실수록 상세 페이지 번역을 되게 신경 쓰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쓰던 상세 페이지를 그냥 외주 번역 맡겨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그 번역하시는 외주 업체의 마음도 이해가 가. 이거를 의역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직역을 해줘야 될지 되게 이게 망설여질 거란 말입니다. 이제 베이스 제품이다, 뭐 쿠션이다 그러면은 광채 피부, 결광 피부, 속광 피부 등등등, 그리고 뭐 반짝이다, 영롱펄 이런 말을 일본에서는 안 써요. 영롱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 놓으면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광. 관? 모르겠어요. 이해 안 가요. 근데 이걸 그냥 올려놓으면은 뭔 소리야?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말처럼 인해가 되는 건데 심지어 그 단어의 원문이 뭔지도 뭐 가늠도 안 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일본 사람들은 그 텍스트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문법이 틀렸다 혹은 뭐 속광, 영롱 이런 것처럼 내가 쓰는 말이 아닌데 뭔가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뭐야 여기 수상해, 이건 내 거가 아닌가 봐요, 그럼 이만 총총 이렇게 된다고요. 나 감히 소신 발언한다. 감히 극딜한다. 최악인 상태를 내가 하나 뽑아볼까? 올리브영이 글로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매출도 올리브영 전체 매출 파이에서 장난이 아니래. 꽤 많이 나오는데 주소 URL은 그냥 하나로 두고 여기서 접속한 국가에 따라서 언어 분위기를 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에 사는 떠희짱, 나는 에스파 팬이야. 우리 에스파 윈터짱이 광고하는 에스쁘아 새로 나온 팔레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상세 페이지가 한국어니 나테르 나가주세요. 만약에 애무상이 이런 경우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것에 가깝다. 네. 아무것도 모르게 하면 좀 포기할 느낌? 일본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우린 정말 수상한 사이트고요. 얼마인지도 모르게 해놓을 테니까 제발 우리 사이트에서 사지 말아주십시오. 비나이다. 요런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 리뷰도 보니까 영어로 써놨어. 가끔가다 이제 교포분들이 미지근한 핑크톤의 예쁜 팔레트, 이거는 100% 교포분이신 거죠. 이제 외국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 미지근한 핑크톤 이런 것도 일본에서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 시장은 이런 텍스트 로컬라이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런데 에스쁘아랑 에뛰드가 또 같은 집이잖아요. 언어 로컬라이징을 참 잘하신 예로 저는 이거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에 맞이않는 작년 잘 쓴 템으로도 꼽았던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얘 한국 발매명은 시부야 바이브인데 일본 발매명은 시부야 그루브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어로 구글에다가 시부야 바이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이브 성인도 그런데 심지어 시부야에 그거를 쫙 전시해 놓은 바이브 바가 있대. 그래서 에뛰드에서는
결코 시부야 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장에 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루브, 약간 바이브랑 느낌 비슷하면서 일본에서도 좋은 이름이군 이렇게 인지될 수 있게 훌륭한 판단하신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입욕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매일매일 쓰는 데일리팩으로 30ml 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유어의 팩도 요즘 잘 되고 계시다고 하고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 30ml 팩 그리고 VT의 30ml 팩 이런 것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일보 이런 데서 나오는 30ml 팩 이것도 사실상 일본 시장을 많이 타깃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점점 늘려갔는가. 제일 처음은 립 제품, 눈 밑에 바르는 반짝이 이런 거 하나씩 재미로 살 수 있는 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이제 조금 단가 높은 섀도우 팔레트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꽤 쓸만하네 괜찮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게 베이스 제품입니다. 다만 이 베이스 제품도 광나고 이런 거 말고 뽀송망어 적어도 세미매트 마무리 이상 그 다음부터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입니다. 점점점 내 피부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너뷰티, 비타민, 영양제 이런 류가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한 저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의 드럭스토어 스킨케어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역할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K-뷰티 스킨케어가 더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로컬라이징. 흔히들 백화점 화장품으로 부르는 그 타겟층은 더욱더 텍스트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로컬라이징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리고 누구보다 일본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툴은 회사원 제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빠이!